세계 정세회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백악관이 첫 번째 국가안보 전략인 NS를 공개하자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는 정치적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속된 두 가지 전략 행동은 미중 관계를 재구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 몇 해의 글로벌 구도를 다시 그려내며 분석가들의 시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대만 보장을 집행하는 법을 서명 공포했는데 이는 2020년의 법보다 한층 강화된 버전입니다. 워싱턴의 확고한 선언입니다. 무역 전선을 안정시키려는 노력과는 별개로 대만의 이익과 안보는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법은 미 국무부가 정기적으로 의회의 재검토와 보고를 의무화하여 미국의 약속을 제도화하고 미 대만 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지속성의 시대로 이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건은 백악관이 2025년 최신 국가안보 전략의 NS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향후 4년 동안 미국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또렷이 밝히는 최중교 이정표입니다. NS는 외교, 군사, 경제, 기술 등 모든 권력 수단을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연방정부 전체의 종합 노선입니다. 이 보고서의 영향력은 막대하며 국내 정치와 외교에 직접 작용하고 세계 전략 구도를 좌우합니다. 펜타곤에서 국무부, 재무부에서 상무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은 이 문서를 기준으로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30쪽이 넘는 이번 전략 문서는 미국 우선이라는 철학을 재확인하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대외 정책과 국방 정책에서 대대적 전환을 예고합니다. 워싱턴은 무조건적 세계화의 오류를 벗겨내고 국가 주권을 회복하겠다라고 못 박셈스 우비아니아 냉전 이후 여러 10년을 거치며 워싱턴은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영구 지배와 세계 질서의 통제를 꿈꾸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무한 확장을 지향하는 군사와 외교의 비대화는 국가 역량을 넘어섰고 미국을 무의미한 세계 경찰로 소모시켰습니다. 베이징은 이를 안정이라 부를지 몰라도 미국 노동자는 이를 일자리 유출이라 부릅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절대화한 오류도 까발킵니다. 그 정책은 위험한 도박이 되었고 중산층과 산업 기반이 탈공장화로 잠식되며 미국의 경제 군사력의 뿌리가 약해졌습니다. 동시에 일부 동맹의 무임승차와 국제기구로 인한 주권 잠식에도 눈감아 왔습니다. 새 전략의 핵심은 미국을 바른 궤도로 되돌려 자초한 약화를 피하고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과 역할을 야심차게 재정의하려는 결연한 시도입니다. 외교 교리는 유연한 현실주의로 정립되고 추상적 이상주의의 시대는 단호히 매듭지었습니다. 핵심과 강호 지키니 지게 미국의 주권 수호를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워싱턴은 밝힙니다. 이 선언은 전략 경쟁의 한복판에서 베이징에 대한 직설적 억지로 받아들여집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인 한 미국은 외부의 조작과 압박, 대규모 이주 흐름까지 포함한 모든 간섭을 밀어내고 질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겠다는 뜻입니다. 한편 미국은 각국의 평등과 독립을 인정하며 외부 개입의 문턱을 높입니다. 민주주의 수출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가라는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유연한 현실주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념과 체제에 큰 차이가 있어도 미국은 리야드와 전략적 협력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의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중동의 전략적 안정을 가져오며 특히 이스라엘과 결합될 때 지역의 견고한 축이 됩니다. 만약 미국이 리야드의 체제를 뒤흔든다면
지역은 혼란에 빠지고 새로운 테러의 온상이 생겨 미국인의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략에서 사우디와의 협력은 가치의 타협이 아니라 국익의 최우선입니다. 이상은 벽에 걸어둘 액자이고 안보 청구서는 현실의 숫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나이케이 중문눈 디 군다큐 만 보고 지분 지지 않는 동맹 모델의 정식 선언입니다. 워싱턴은 해협별 공약을 전개하고 나토 동맹들에게 국방비를 군대 총생산의 5%로 끌어올리며 각자 지역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라고 요구합니다. 미국은 조정과 지원에 집중하고 더 이상 세계 질서 유지의 비용을 홀로 떠안지 않습니다. 동맹 체계는 뒤집힙니다. 각 지역의 안보는 그 지역의 국가들이 먼저 책임져야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경제안보 위협입니다. 새 전략 구도에서 워싱턴은 지정학적 우선순위를 과감히 재배치합니다. 세계는 5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그중 서방우 아메리카가 최우선으로 올라섭니다. 이는 미국의 침범 불가 방어선이라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마약 밀수 의심 선단에 대한 타격에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문제에 이르기까지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강경 조치는 일회적 행동이 아니라 멀로 이재명 버전의 질서 복원을 위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멀로 독트린은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19세기 초에 밝힌 대외 정책으로 유럽 열강의 미주 개입을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는 원칙입니다. 와치 이 군친치 이 비야 워싱턴은 이 독트린을 어느 때보다 이 강경하게 재해석하며 레드라인을 긋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주둔이나 전략 기술, 인프라 장악은 미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입니다. 목표는 미국의 영향권이라 여기는 지역의 경쟁자가 군사 또는 경제적 발판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군사와 병행해 미국은 히토류 등 전략 자원 확보를 밀어붙이고 자국 기업의 진출을 확대해 외부 경쟁자보다 선점하려 합니다. 몇몇 독재 지도자에게 주권이란 남의 지갑을 자신이 쥐는 능력일 뿐이라는 냉소가 들릴 정도입니다. 인도 태평양은 두 번째 우선 지역으로 대외 정책의 대전환이 펼쳐질 무대입니다. 보고서는 충격적인 평가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지난 30년의 중국 관여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무역을 통해 중국을 국제 제재 편입시키겠다는 기대는 전략적 오류였고 베이징을 파트너가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 힘을 축적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후 대중 정책의 역사적 전제, 골클리 이 공간 국홈문 이 시간 이 그라 선 몸이무리에서 처음으로 부정합니다. 접촉과 구속 대신 공급망 재구성, 첨단 기술 통제, 경쟁 공간 전면 재편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네트워크 구축의 방점을 찍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경제 안보 위협으로 규정됩니다. 양자 관계의 새 비전은 상호주의 무역, 민감 분야 의존 축소, 공정 원칙에 따른 협력 구조입니다. 관세, 무역위험례, 고기유기함나 무역 규범, 동맹 체계를 동원해 글로벌 공급망을 베이징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다시 짭니다. 제3국을 통한 중국산 환적 흐름도 식별하고 통제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이 환상이 아니라 21세기의 경제 기술 구조를 좌우할 장기 경쟁의 개막입니다. 시진핑에게 불편하겠지만 시장은 구호가 아니라 규칙과 신뢰로 작동합니다. 군사 차원에서 미국의 요구는 단호합니다. 제1도서선 안쪽의 모든 침략은 초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중국의 포식적 보조금, 지식재산 절도, 공급망 위협 등 용납 불가 행위 목록
합니다. 억지의 축은 남중국해로 이어집니다. 그 바다를 장악하는 자가 해상 요충로를 봉쇄하면 워싱턴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 바다가 항상 열려 있도록 충분히 강력한 억지 수단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지역 질서를 재구성할 능력을 가진 초급 경쟁자로 묘사됩니다. 대응을 위해 미국은 일본이 이군 이운 인 이또 아군 이군 호주 이군 이유 한국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경제 동맹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일본, 칸단, 인권, 한국, 호주, 대만의 군사 능력 증강을 촉구해 다층 억지력을 구축합니다. 대만은 워싱턴 새 전략의 중심입니다. 인도 태평양의 권력 구조를 바꾸며 대만을 전략적 한가운데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나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문서보다도 높은 우선다 손만 준나 스왑 만한 만나니 일번이나 언급된 것은 명백한 신호입니다. 대만은 TSMC라는 반도체 심장일 뿐 아니라 제2도서관의 교차점에 놓인 지경학적 요충지이자 해상 혈맥의 환승 허브입니다. 유사시 이 위치는 동북아와 동아를 둘로 갈라 독립된 전장을 만들 잠재력을 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미국이 도전받을 수 없을 수준의 군사 우위를 유지하고 베이징의 현상 강제 시도를 어떤 식으로든 차단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번 NSS의 관전 포인트는 어조의 변화입니다. 워싱턴은 더 이상 권고하지 않습니다. 동맹과 파트너에게 요구한 비 이래 요예 이래 인나이네 이네 한큰 이 인나이 이한 고안 이 세계의 공동성명 6개의 약속과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의 해협 안전 강조 프레임과 결별을 뜻합니다. 미 의회는 특히 대만과 호주의 국방비 증액과 억지력 업그레이드를 요구합니다.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미국은 동행하지만 대만은 스스로의 방위 예산을 늘리고 자강 능력을 재투자하며 전략 역량을 확장해야 합니다. 태평양의 새 권력 경쟁에 들어가기 전 대만은 자력으로 버티는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숙제를 평생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군사와 병행해 워싱턴 코먼폼 절섬 근산리시 강경한 기술 전선을 엽니다. 미국은 AI, 양자, 생명공학, 반도체, 우주 등 21세기 기술 표준을 자신이 설계해야 하며 어떤 경쟁자도 앞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중국의 기술 생태계는 분절 제한, 이제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수출 통제, 투자 금지, 공급망 분리, 표준 제한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술 격차의 해소를 봉쇄합니다. 미중 경쟁은 기술 조이기의 국면으로 들어섰고 과학 우위는 미래 질서를 설계하는 전략 무기가 됩니다. 또 하나,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전략적 철수를 진행해 인도 태평양 권력 경쟁에 전력을 집중합니다. 유럽은 경제 침체, 불충분한 국방비, 저출산과 대규모 이주, EU 같은 초국가 기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약화된 동맹으로 묘사됩니다. 워싱턴은 유럽이 자주적 방위 능력을 회복하고 미국 의존을 줄이라고 촉구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관해서 미국의 핵심 이익은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 러시아와의 전략 안정성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안보 비용을 전부 떠안지 않을 것입니다. 크렘린은 장문의 연설을 사랑하지만 제안고 혼린전자 캔나 한담랑 쿰룬 지 군큰 군전단덤담 군댕전단 군구선은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지금 당장 지불하라. 그리고 이 전쟁의 허망함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폐허가 아니라 러시아 내부의 빈 지갑과 침묵한 어머니들의 한숨으로 증언됩니다.
선전은 포탄을 만들지 못하고 진실은 냉장고 속 빈칸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중동에서는 최우선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에너지 자립 덕분에 미국은 군사 개입을 이스라엘의 안보보장 그리고 이란의 지역 패권화를 저지하는 일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국가 재건이나 민주주의 확산 같은 대규모 작전을 추구하지 않고 현 상태를 수용하면서 최소 개입을 유지합니다. 새 방향에서 유럽과 중동은 최상위 축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국경을 지키고 이후 인도 태평양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그곳에서 중국과의 미국의 생존 이익과 직결된 주축이 됩니다. 요컨대 이번 국가안보 전략은 새로운 시대의 선언입니다. 국민국가가 중심인 현실주의의 시대, 미국이 서방으로 하는 뒷마당을 다지고 내적 역량을 재건하며 세계가 미국이 정한 규칙대로 움직이길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대개방 세계화의 막은 내리고 중국을 주된 균형추로 삼는 전통적 권력 모델로 세계 질서를 다시 세웁니다. 이 미국의 국력을 격상시키는 총설계도도 제시됩니다. 새 전략은 미국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강점을 다수 보유한다는 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유연한 정치 시스템, 역동적 사회, 최고 수준의 혁신 경제, 세계 최대 자본시장, 압도적 군사력과 위력적인 핵 억지, 여기에 산업력과 기술 위상, 광범한 동맹망과 뛰어난 소프트 파워까지 이 모든 것이 새 전략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경제 안보를 대외 정책의 직접 토대로 격상합니다. 워싱턴은 전략 공급망의 본토 기환을 겨냥한 강력한 제공업화 드라이브를 가동했습니다. 관세는 전략 조정의 무기로 승격되어 생산 부문이 미국 영토로 복귀하도록 충분한 압력을 행사합니다. 국제무역에서의 합의는 공정과 호혜에 기반해야 하며 동맹과 파트너의 편승을 단호히 차단합니다. 동시에 탄약 생산 능력 확대와 저비용 방어 수단 개발에 집중해 경쟁이 거세지는 환경에 맞설 수 있도록 방산 생태계를 총동원합니다. 이는 경제와 군사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강경한 선언입니다. 에너지는 전략의 심장부로 배치됩니다. 미국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에서 세계 선도국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라고 천명합니다. 탄소 중립 목표나 기후 정책이 이념화되어 경제와 안보를 해치고 경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분명히 밝힙니다. 기술 전선에서의 핵심 목표는 A의 결태선대의 교인 감락 선대양 도고와 부안 감년 권리의 공밥 메이보 복입니다. AI, DE, 양자 생명공학 같은 핵심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AI 시스템은 정치적 경향이나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 시스템만맘내 큰내는 이담담 근담다. 그 미국 가봄넘나 하마 예치 그 자본시장의 지배적 지위는 세계 질서에서 강력한 영향 수단이며 경제 제재 집행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또한 대규모 이주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문서는 밝힙니다. 이민의 규모와 출신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현실을 통제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NSS의 가장 이례적인 대목은 문화, 도덕, 전통 가족을 국가안보의 중심으로 올려놓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인의 건강, 정신,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국경과 시장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과거의 영웅을 기리고 번영하는 전통 가족을 늘리는 일까지 국가 전략의 일부로 포함합니다.
강대국은 항공모함만이 아니라 가짜 뉴스에 흐트러지지 않는 저녁 식탁의 평온에서도 탄생한다 하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국가안보 전략은 단순한 정책 계획표가 아니라 합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야심차게 재정해야 하는 청사진입니다. 경제 기반에서 사회 토대에 이르기까지 국력 전반을 재구성하여 중국과의 장기적이고 결전적인 전략 경쟁의 시대에 대비합니다. 여기서 모든 행동의 최종 잣대는 국익입니다. 오늘 세계정세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정세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